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보면은 만주 지역에 삼부가 있었습니다. 삼부 기억이 나죠? 참의부, 그리고 정의부, 신민부라고 이렇게 불리는 삼부가 있었습니다. 이 삼부가 민족 유일당 운동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로 뭉치려고 했는데 하나로 뭉치지는 못하고 이렇게 북만주와 남만주의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북만주 지역을 보면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이후에 이렇게 1930년대쯤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게 각각 혁신의회 여기 북만주 지역에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독립당이 창당이 된다. 한국 독립당이 이렇게 창당이 되었다.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는 조선혁명당이 창당이 됩니다. 조선혁명당이 이렇게 창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만주 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무장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에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무장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각각 이렇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산하부대로 각각 한국 독립군을 창설을 하고 조선혁명군을 이렇게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배경이 되는 곳이 지금 만주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만주 지역은 어쨌든 여기가 영국이 아니라 중국의 영토입니다.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그 활동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과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중국과 연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일 전선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이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주 지역을 이렇게 일본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주사변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 얘네가 이제 영국이 아니라 일본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을 합니다. 그 이듬해인 1932년에 이렇게 만주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일본이 여기 중국 지역을 침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만들고 하면서 만주 지역을 자기들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중국 내 항일 감정,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항일 감정, 일본에게 대항하는 항일 감정이 이렇게 고조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항일 감정이 고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일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일본을 우리의 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봤는데, 지금 이미 중국 여기 만주 지역에서 중국 영토 내에서 일본에게 대항해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는,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 한국 군대들이 정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국의 독립군과 우리가 그러면은 연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립군과의 연합을 이렇게 도모를 하게 되었다. 독립군과의 연합을 도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을 해가지고 무장투쟁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함께 이렇게 같이 투쟁 같은 것들, 무장투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여기 이 각각 남만주와 북만주에 있었던 것들의 그 각각의 특징과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면요. 자, 일단 1번으로 여기에서는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조선혁명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혁명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선혁명당에서 창설한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누가 이렇게 중심이 되었냐면 여기는 양세봉 장군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세봉 장군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의용군, 중국 의용군이랑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중국 의용군과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전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전투로 여기에서 보면은 영릉가 전투, 만주 지역이었는데 영릉가, 그리고 흥경성 일대, 여기에서 이렇게 전투 같은 것들을 많이 했다. 흥경성 일대에서 전투를 많이 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승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 양세봉 장군이 우리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양세봉 장군이 나중에 일제 밀정에게 살해를 당하시게 됩니다. 일제의 밀정 다들 알고 있죠? 밀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시게 돼가지고 점점 이 조선혁명군의 세력이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세력이 점차 약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번에는 여기 북만주 지역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면은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볼게요. 한국 독립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한국 독립군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분은 지청천 장군이셨어요. 지청천 장군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휘를 하고 계셨고, 여기에 또 보면 중국 군대하고도 또 당연히 우리가 다시 결합을 해야겠죠. 중국의 이번엔 호로군이라고 하는 군대하고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호로군이라고 하는 거는 철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중국 호로군이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전투는 쌍성부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투에서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승리를 하게 됐는데, 승리를 해가지고 특히 여기 대전자령 전투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중국군하고 여기 우리 한국 독립군하고 약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뭐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연합이 와해가 되는 그런 모습, 연합이 약간 조금 결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일제가 점점 만주 지역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만주 지역으로 계속 얘네가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만주 지역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이쪽에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주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중국 관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임시정부에 여기 지청천 장군이 임시정부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낙양 군관학교에서 막 그 한국인 청년들을 조금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만주 지역을 침략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원래 공산당 지역에서도 공산당 그쪽에서도 여기에 보면 이미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뭐 해방구를 조직하고 막 토지 개혁 같은 것들 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이 혁명군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 개편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8.1 선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선언이 뭐냐면은 공산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산당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우리가 약간 일본에게 대항해야 된다, 일본에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반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국주의, 일본도 지금 제국주의 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제 두 개 다 그냥 뭐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반제 통일 전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통일 전선 구축하자.
전선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전에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이렇게 민족 간의 민족적인 부분에서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은 여기에 그 우리가 이념적인 부분, 이념과 노선, 방법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갈등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서로 약간 구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차이 같은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반일 투쟁을 하자, 항일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확대 개편이 되는데 이제는 동북항일연군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대라고 하는 연군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36년에 이건 왜 뜨지? 이렇게 1936년에 이렇게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 동북항일연군이 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면 동북항일연군에서 일단 조국 광복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조국 광복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이쪽에 함경남도 지역에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들하고 사회주의 세력들을 약간 통합해가지고 조직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함경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조국 광복회를 조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국 광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냐면요. 국내의 일제 행정기관을 공격했어요. 그냥 국내의 일제 통치기구, 기관 공격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또 보면은 국내에다가 이제 보면은 지부를 설치를 했어요. 국내에다가 이렇게 지부를 설치해가지고 항일운동의 연계를 이렇게 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항일운동을 국내하고 이렇게 국내 지부라고 적는 게 낫겠네. 국내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항일운동의 연계를 이렇게 도모했었고 그 이외에도 국내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제 통치 기관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얘네가 굉장히 과격한 그런 방법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그 자기들이 여기 장악을 하고 있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막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규모 토벌 작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냥 대규모 대토벌이라고 적을게요. 대토벌 작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이쪽 지역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을 일본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 이렇게 약간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항일연군이 큰 타격을 이렇게 입게 됩니다.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또 다시 도모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동북항일연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렇게 이 동북항일연군이 소련과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광복 이후에 소련 점령군에게 이렇게 막 협조 같은 것들 해주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지도 세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도 세력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저번에도 다뤘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북한 주요 지도 세력이 될 수가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도 계속 이렇게 무장 투쟁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민족혁명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아까 전에 계속 말을 했듯이 원래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만주가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의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닌데? 안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일본 군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주 지역을 벗어나서 중국 관내 지역으로 도망이 아니라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관내 지역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그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쪽이 만주 지역이다. 어머, 여기 너무 돼버렸는데, 이쪽을 만주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관내 지역이다. 지금 이 굉장히 조금 엉망이라서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이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리적으로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무장 투쟁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독립군들이 이렇게 이쪽에 들어오게 된 거죠. 관내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가, 독립군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중국 관내 지역으로 모이게 되니까 독립운동가들 간에서도 이제 갈등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에서 갈등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사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갈등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진압을 해야겠다, 이 갈등을 조금 없애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목표 자체는 다 같잖아요.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가 광복을 얻는다,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통일된 항일 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통일된 항일 전선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항일 전선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선으로 만들어진 이게 민족혁명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난징 지역에서 1935년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창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게 37년쯤으로 가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지금은 굳이 이것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민족혁명당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통일된 하나의 항일 전선인 민족혁명당을 이렇게 창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 정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통일된 항일 전선이었는데 이게 중국 관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규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계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김구 등 임정 세력들, 임시정부 세력들, 여기 임정이라고 적을게, 임정 세력들이
불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보면 여기 김구 선생은 코민테른과의 그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부담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창당하는데 여기 들어오지 않으셨고, 그 이외에도 보면은 임시정부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임시정부를 약간 나중에 여기에서 그 민족혁명당에서 임시정부를 해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거부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민족혁명당과 이 임시정부가 약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임시정부 세력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불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보면 나중에 집청천 그리고 조소왕 등 이렇게 그 약간 민족주의 계열이 있거든요. 민족주의 계열이 나중에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 이렇게 하면 헷갈리려나? 민족주의 세력의 이탈. 세력이 이탈을 하게 되었다. 왜 이탈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또 약간 싸움, 그 약간 갈등 같은 것들이 뭐 생기게 되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그 의열단 계열, 그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의열단 계열이 여기에 주도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이 민족주의 계열들이,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제 약간 일부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나중에 또 막 뭐 조선혁명당을 뭐 창당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어쨌든 이러한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의용대의 창설 과정 부분을 보면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 민족혁명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관내 지역에서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물론 한계 같은 것들 뭐 이렇게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 민족혁명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됩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름이 정말 긴데 전선연맹을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조금 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이거를 결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계속해가지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밑에 우리 휘하의 부대가 필요하다,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만드는데, 군대를 만들 때 여기에 그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얻게 됐어요. 연맹의 휘하 부대로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국민당의 지원. 국민당이 왜 여기에 지원을 해줬냐 하면은, 국민당이 또 거기에서 막 여기 국공내전 같은 것들이 막 벌어지고 뭐 그렇게 할 때, 국공합작이 이렇게 됐다가 약간 뭐 결렬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처음에 1차 국공합작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약간 그 군벌들을 약간 조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뭐 아무튼 간에 어쨌든 여기 군벌들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있었던 여기 이 조선의용대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김원봉 선생이 여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김원봉 선생이 여기 민족전선연맹에 계시던 김원봉 선생이 국민당의 역할, 국민당에 있는 군대로서 이렇게 또 활약 같은 것들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에서 이렇게 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조선의용대를 만드는 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는 걸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조선의용대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조선의용대는 일단 여기서 막 정보 수집,
그런가 우리가 싸움 같은 것들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했고 우리 전쟁을 하면은 전쟁 포로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신문하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포로를 신문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막 후방 교란 뒤에서 이렇게 약간 조금 치는 약간 공격하는 후방 교란 이런 역할 같은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조선의용대가 초반에는 이렇게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적극적인 무장 투쟁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일부 세력,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은 임시정부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에 반해 여기에서 조금 더 약간 적극적인 투쟁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들은 화북지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북지대로 이동을 해가지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북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이렇게 약간 화북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화북지대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일본과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그 성과 그 결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에서는 호가장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가장 전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벌어진 그런 굉장히 큰 그런 전투였는데 어쨌든 이러한 전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약간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투쟁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화북지대로 넘어간 사람들은 국민당의 약간 소극적인 태도에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그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 1930년대의 무장투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이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독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계속 이렇게 개편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냥 쭉 이어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